안녕하십니까. 2020년 한국선박관리 포럼 제3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회기사협회 상무 양희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국의 차세대 회기 전문인력 육성 필요성과 방안입니다. 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회기사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함께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한국회기사협회가 대표로 발주하고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금년 2020년 7월 15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연구 용역물을 제출하였습니다. 회기 전승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현재까지 차세대 회기 전문인력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집단 간 컨센서스가 없었으며 중장기 전략의 부재, 또한 조직적이고 종합적인 효율적인 시행 방안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재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조하여 노, 사, 정, 학 및 육, 해상의 회사 사회 전체를 총괄하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였습니다. 진행은 한국의 육, 해상 회기사 실태조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회기전승 논리를 위한 영역별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회기사 상을 정립하였으며 회기전승을 위한 추진 전략과 목표 그리고 세부 전략을 세웠습니다. 네, 두 번째 회기사의 수급 현황입니다. 먼저 세계 회기사의 수급 상황을 보시겠는데요. 세계 회기사는 2025년 14만 7천 명이 부족하다고 빔코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할 것은 관리자급 기관사, 케미칼, LPG, LNG 등 항해사가 부족에 심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급 회기사 임금 수준이 국적 간 격차가 감소하고 회기 역량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의 대형화와 자동화, 이를 통한 선원비의 비중이 축소되어지고 회기 역량이 안정과 품질과 효율에 더 중요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회기사 수급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약 1000명, 부산해사고등학교와 인천해사고등학교에서 약 280명, 또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약 120명, 이렇게 연간 1400명 이상의 예비 회기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5년 양해양대학교에서 255명의 입학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2019년에 배출되어진 회기사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네, 유효 회기사 면허 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급부터 4급까지입니다. 항해사와 기관사를 합쳐서 약 3만 6천 명의 회기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회기사의 양적 수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적선 회기사 수인데요. 2020년 6,750명으로 연평균 1.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해외 취업선은 2.2%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주요 선종이라든가 탱커선들, 주요 케미칼선들에 한해서 한국인 회기사들이 해외 취업을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러한 결과들은 직급별 현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2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격을 보시게 되면 역삼각형 구조로 회기 단절이 진행되어 있음을 보여집니다. 특별히 2000년 후반부터는 하급 회기사들이 더욱더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회기 전승의 필요성입니다. 노사, 정학 및 회사 사회 전체를 총괄하는 정책 수립이 부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수립을 통해서 회기 전승을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와 국가, 회사 사회, 노동계 측면에서 각각 회기 전승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고용주 측면에서는 미래임금 경쟁력을 확보하고 회사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회기사의 양성 코스트를 저감 유지하고 우수 회기 인력을 유입하며 내항해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였습니다. 국가적인 측면입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해로 안보 유지와 국제수지 개선, 전시 동원 인력 유지, 연안해운 보호의 필요성이 인식되어졌습니다. 회사 사회에서는 회계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 지원, 회사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부분이 인식되어졌고요. 노동계 측면에서는 고부가가치 직업 진출,
해외 직업 진출, 선진해온 기술 습득 등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회계 전승을 위한 추진 전략입니다. 회계 전문 인력 육성 추진 전략인데요. 회계 전승 필요성 인식 제고와 기관, 단체, 함께 컨센서스를 이룩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회계사 수급 균형에 대한 회복, 그리고 회계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 상급 회계 직업에 대한 매력화,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이 구성되어져서 비전인 차세대 회계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한 회사 산업의 유지 발전과 해로 안보 보장이 되겠습니다. 각 주체별 추진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사 산업계, 노사를 포함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직급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별히 필수 선박과 지정 선박의 척수 조정 및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급휴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회계사의 상하 직급 간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하우 상박의 임금 구조를 개선해서 상급 회계사의 성장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선내 갈등 관리 제도가 필요합니다. 교육기관 및 국가의 추진사항입니다. 고부가가치 기술 인력과 스마트 선박 관리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고 스마트 회계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선내 갈등 관리 교육 창출, 내국인 초급 회계사의 고용 촉진 지원과 선언연금제도 구축 및 운영, 선내 인터넷 활용 지원 부분입니다. 이러한 각 주체별 추진 전략 가운데 지속적이고 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가칭 한국회계인력정책협의회의 추진사항이 식별되었습니다. 한국회계인력정책협의회 추진사항으로는 차세대 회계 전문인력 육성 전략 수립 및 모니터링, 회계전승 아카데미 운영, 회계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 사업, 젊은 회계사의 특수성 진출 장려 사업, 장기 승선자에 대한 우대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것, 특별히 6해상의 회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회사 산업계 전체 일자리 매칭을 플랫폼화하는 그런 구축 사업이 필요로 합니다. 네, 다음은 세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 과제 첫 번째입니다. 고용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직급별, 선종별 미스매칭되고 있는 수급 불균형 해소가 필요합니다. 현재 외국인 선원 고용 범위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살펴보면 2019년 12월 31일자로 국적선의 외국인 회계사가 2,55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회계사의 비율로 따지면 약 37%가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회계사가 해외에 나가 있는 회계사 수는 약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숫자가 이미 역전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원인은 외국인 선원 고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반면 노사 간의 합의로 되어 있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비율이 이미 한 번은 개정이 됐어야 되는 시점을 넘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와 사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부과제 두 번째입니다. 종합적인 회계직업의 매력화 강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학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회계사 양성 대응책이 필요하고요.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1,000명의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가 유지하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800명으로 약 200명이 감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는 사실상 회계직업의 매력화에 가장 큰 매력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사정 각 기관 단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직급 간의 상대적 임금비를 국제 표준비의 수준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상급 회계사의 해상과 육상 간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하고요. 상위 회계직에 대한 매력화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전사나 공무원 채용 시 승선기간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라이프 스타일도 개선해야 됩니다. 장기 승선자에 대한 우대 정책도 같이 주어져야겠죠. 네, 세부과제 세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요. 하우 상박의 현 임금 구조를 개선해서 국제 표준비에 가깝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한국 초급 회계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선장과 기관장의 임금 수준은 경쟁국 선원의 임금 수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도 대비 약 99%, 필리핀 대비 약 124%입니다. 따라서 한국 초급 회계사의 임금 수준은 경쟁국 선원에 비해서는 약 171%로 이렇게 하우 상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급 회계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임금 구조가 국제 표준비에 가깝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 정학이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또 그러한 필요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세부 과제 네 번째입니다. 스마트십과 자율운항 선박의 출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한국 해기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율운항 선박은 우리나라 해기사의 우수한 해기 능력을 증명할 수 있고 양적으로만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질적으로 승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기 교육 기관에서 스마트십과 자율운항 선박에 맞춰진 우수한 해기 인력이 배출되어지고 이러한 우수 해기 인력들이 승선 경험을 통해서 향후 육상 관제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수한 또 해기 인력들이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육상과 해상을 하나로 연결하고 선박관리 산업에 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네, 세부 과제 다섯 번째입니다. 육, 해상 간의 해기 인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해사 산업계의 일자리 매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해계사 명부가 있습니다. 해상 취업자와 육상 취업자 수가 대등한 수준인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외항상선 취업자가 약 9,130명입니다. 육상 해기 인력 취업자가 역시 9,700명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육 해상 간에 비슷한 수준으로 인력이 지금 맞춰져 있는데요. 해기 전승을 통해서 해상뿐만이 아니라 육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해기사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인력이 서로 매칭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차세대 한국 해기사의 인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형 융합형 인재로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형 융합형 해기사는 AI와 빅데이터, IoT,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기술을 익힌 그런 해기사를 말합니다. 양해양대학교와 해사고에서 양성되는 해기사들은 단순 항해 전공, 기간 전공 이외에도 융합 확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AI와 빅데이터, IoT 등 또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부분의 능력을 갖춘 스마트형 해기사로 양성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차세대 한국 해기사의 인재상은 과거 C페어러에서 E페어러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E페어러의 융합형 통섭형 인재는 스마트십과 자율운항 선박 등 신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해기 능력의 인재로 양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네, 이러한 인재들은 LNG 추진 선박과 수소 선박 등 다양한 연료 추진 선박에서 인터페이스로부터의 정보 처리와 분석 능력을 갖추게 되고 크리티컬 이슈에 집중하는 역량, 육상의 원격 운항자와 함께 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자동화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이해 능력, 변화를 관리하는 역량,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역량,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이 SI로 근무할 수 있는 그리고 육상의 원격 운항자로 근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스마트 친환경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사업인데요. 2020년부터 2025년 6년간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IMO에서 지정한 레벨 3에 맞춰져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율운항 선박 핵심 기술, 운항 자율과 기간 자동을 개발하게 됩니다. 글로벌 수준의 검증과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국제 표준 선도를 통한 조기 상용화를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관리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져서 스마트 관리 사이버 보안 전문가, 친환경 스마트 관리 전문가, 스마트 선박 관리 디지털 엔지니어를 양성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이 선박관리 전문가로 양성되어지고 핵인력이 공급되어지게 되는데요. 선박관리 전문가를 살펴보면 현재 1,400명 정도가 배출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기존의 우수한 해기사들이 해상에서 승선근무하든지 육상에 관련된 업계에서 약 5,000명 정도의 우수한 해기사가 해사산업계의 다양한 직업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우수 해기 인력들이 한국 선박관리 산업에 큰 버팀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세대 해기 전문 인력 육성과 필요성 방안 연구의 결론 및 제언입니다. 현재 선언법 107조는
5년마다 선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선언정책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는 선언정책위원회가 그 모임이 정례화되고 활성화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례화나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경우 회사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세대 회계 전문 인력 육성과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상설기구, 저희는 가칭 한국회계인력정책협의회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회계인력정책협의회는 노동조합, 선주단체, 회계사 양성기관, 교육기관, 회계사 대표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서 집단적 지성을 통해 다양한 회계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부에 제언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한국 회계사들이 계속적으로 배출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한국 회계 전승을 할 수 있다고 결론 지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의 차세대 회계 전문 인력 육성 필요성 방안 연구에 대한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회계 전승과 관련해서 6회상의 회계사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또 회사 산업계 전체가 함께 회계 전승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네, 끝으로 차세대 회계 전문 인력 육성 필요성 방안 연구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선박관리협회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에 함께 공동 용역으로 참여해 주신 각 기관 단체와 특별히 연구 용역을 맡아서 수행하신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